알면 알수록 놀라운 옛 이야기의 힘. 어느새 2년 가까이 지났네요. JTBC 차이나는 클래스에 출연해 옛날 이야기의 힘, 이야기를 이야기하다 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지요. 방송에 나가야 할지 좀 고민했어요. 이야기를 전공했지만 말을 그리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목소리가 작고 약한 데다 군더더기가 많고 청중을 장악하는 카리스마가 부족해요. 하지만 옛날 이야기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 이야기 같은 건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어도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귀한 보물이 옛 이야기입니다. 그림 형제가 옛날 이야기를 두고 인류의 삶을 촉촉히 적시는 영원한 셈이라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입니다. 옛날 이야기는 늘 기대 이상을 보여줍니다. 잘 안다고 여겼던 이야기가 어느 날 뜻밖의 모습으로 다가오지요. 겉과 속이 아주 다릅니다. 전래동화로 유명한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가 있어요. 해악이 숨쉬는 유쾌한 이야기지요. 어느 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맺혔다면 믿어질까요? 옛날에 어느 할머니가 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어요. 그때 호랑이가 나타나 쭉쭉 밭고랑을 헤쳐놓더니 발톱을 세우고 덤벼들었지요. 내가 밭을 갈아줬으니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그러자 할머니가 덜덜 떨면서 말합니다. 이 밭에서 난 팥으로 동짓날에 팥죽을 끓이면 그걸 먹고서 잡아먹으시구려 그래. 그래, 팥죽도 먹고 너도 먹고 좋지. 시간이 흘러 동짓날이 되자 할머니가 부엌에서 죽을 쓰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지요. 그 모습을 보고서 송곳이 묻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호랑이가 와서 날 잡아먹을 거야. 그래? 울지 마. 내가 도와줄게. 또 밤톨이 나서서 묻지요. 할머니 왜 울어? 호랑이가 나를 죽이려고 해. 내가 도와줄게. 이어서 개똥과 맷돌, 멍석지게가 차례로 나서면서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죽이 끓고 있을 때 호랑이가 찾아와서 가마솥으로 다가갔지요. 그때 아궁이에 있던 밤톨이 툭 튀어서 호랑이 눈을 때리고 자빠지는 호랑이 엉덩이를 송곳이 푹 찌르고 팔쩍 뛰는 호랑이 머리를 맷돌이 쾅 때렸어요. 쓰러진 호랑이를 멍석이 둥둥 말고 지게가 훌쩍 짊어져 강물에 풍덩 빠뜨렸지요. 호랑이를 물리친 할머니는 친구들과 함께 잘 살았답니다. 할머니를 괴롭히던 호랑이가 보기 좋게 당하는 모습이 통쾌합니다. 그 과정이 재미있어서 절로 입이 벙그러져요. 교훈도 담겨 있지요. 약자들이 힘을 합치면 강자의 폭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식으로요. 확실히 아이들한테 유익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눈물이 배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함께 공부하는 연구자 중에 동화 구연을 하는 분이 있어요. 몇 년 동안 치매 노인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봉사 활동을 했는데 다른 활동에는 관심이 없던 노인들이 옛날 이야기에는 좀 특별한 반응을 보였대요. 어느새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웃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의 뜻밖의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논문에서 그 대목을 인용해 봅니다. 구연자. 그래서 호랑이가 그만 한강에 빠져 죽었대요. A. 잘 죽었어. 구연자. 네, 호랑이가 한강에 빠져 죽었죠. A. 우리 남편도 한강에 빠져 죽었잖아. 잘 죽었어. 구연자. 남편분이요? 에구, 어쩌다가요? A.
응, 내가 아들을 못 낳는다고 남편이 엄청 구박했거든. 딸만 낳았어. 그런데 어느 날 여자를 하나 데려온 거야. 여자 손을 잡고 마당을 걸어 들어와. 구연자. 남편분이요? 에이. 응. 그런데 내가 방에서 자고 있는데 밤에 여자를 데리고 내가 자는 방으로 들어와서 내 옆에서 같이 자는데 내가 눈 감고 있다가 부하가 치밀어서 뛰쳐나갔어. 근처 친척 집으로 가서 내가 이러고는 못 살겠다고 울고 그랬지. 그러고 여자랑 살다가 한강에 빠져 죽었어. A로 표현된 할머니의 이야기. 눈물 나지 않나요? 그분한테는 팥죽 할머니가 바로 자기였던 거예요. 호랑이는 남편이고요. 늘 발톱을 세우고 으르렁대는 내 곁의 호랑이. 계속되는 폭력에 갇힌 삶이란 어떤 것일지 살아도 산 것이 아닐 거예요. 고통이 너무 컸단지라 할머니는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도 그 일을 기억하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 고통과 억울함 때문에 치매가 온 걸지도 몰라요. 팥죽 할머니는 지금도 무척 많습니다. 어둠 속에서 폭력을 당하는 아내들이 있어요. 이주민 여성들 중에도 그런 사례가 많지요. 남자친구가 호랑이로 변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에게는 일진이 꼭 호랑이 같을 거예요. 불시에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사채업자, 힘없는 노동자를 쥐고 흔드는 사용자, 갑질을 하는 교수나 직장 상사도 모두 팥죽 할머니를 괴롭히는 호랑이일 수 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나 약소국을 으르대는 강대국도 마찬가지지요. 그냥 마구 갖다 붙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연상이 가능한 게 옛날 이야기의 특징이에요. 설화의 화소와 스토리는 개방적 다의성을 지닙니다. 듣는 사람이 연상하고 느끼는 것이 곧 이야기의 의미가 되지요. 옛날 이야기는 그렇게 현재적으로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 이야기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해도 송곳이나 밤톨, 멍석 따위가 호랑이를 물리치는 것은 비현실적인 과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허구가 맞습니다. 하지만 서사적 은유와 상징으로 보면 달라요. 그 속에 진실이 담겨 있지요. 강자가 호랑이처럼 괴롭힐 때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1대1로 맞붙어 싸우는 건 답이 아닙니다. 팥죽 할머니가 호랑이를 이길 수는 없어요.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함께 나서야 합니다. 학교 폭력을 예로 들면 친구와 가족, 교사, 경찰 등이 각각 제 몫을 해야지요. 주변의 관심과 사회적 연대만이 강자의 부당한 폭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 딱 맞지 않나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전해온 옛날 이야기는 대개 이렇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철학이 응축돼 있지요. 이야기의 구비전승 과정에는 일종의 자동 필터링이 작용합니다. 평범하고 뻔한 것은 걸러지고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것들만 살아남지요. 그런 과정을 통해 삶의 진실을 꿰뚫는 핵심 스토리로 남은 것이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그간 제가 진행해온 옛 이야기 탐구의 결산이자 새로운 도전입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로 눈을 돌렸지요. 인류 최고의 이야기라 할 만한 것들을 널리 찾아서 그 안에 숨은 의미를 꿰뚫어 보고자 했어요. 즐겁고도 벅찬 여정이었습니다.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계시적인 이야기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이번 작업의 출발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그림 형제 민단집을 다시 펼쳤다가 완전히 충격에 빠졌지요. 혼자 비명을 지를 정도였습니다. 굉장한 이야기잖아. 이걸 밀쳐두고 있었다니. 그야말로 버릴 이야기, 무심히 넘길 대목이 없었습니다. 우리 정서에 안 맞는 잔인한 이야기라는 생각은
완전한 오해이고 편견이었지요. 200번째 이야기까지 읽기를 마쳤을 때 벅찬 무게감에 머리가 띵할 정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세계의 옛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형제 민담을 하나씩 파고드는 한편으로 각국의 설화를 이리저리 찾아 살폈지요. 세계의 설화에 대한 글을 여러 편 써서 월간지에 실기도 했습니다. 2014년 연구년에는 그림 형제가 활동했던 독일 카셀로 무작정 날아갔지요. 1년간 독일에서 살면서 동화가도를 구석구석 찾아다니고 유럽의 여러 동화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술조사 사업을 해서 1000편이 넘는 설화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의 재미와 가치를 다시금 실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이 책에서 펼칠 이야기 여행은 명실상부한 세계 여행이 될 겁니다. 최고의 이야기들을 가려뽑아 정성껏 풀이했습니다. 상상의 여행이지만 실제 여행 못지않은 뜻깊은 여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 어울리는 최고의 여행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이 여행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성공과 행복을 여는 힘을 찾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나름대로 추렸는데도 워낙 볼 곳이 많아서 책이 두꺼워졌어요. 순서대로 읽어도 좋고 마음 가는 곳부터 아무데나 들춰도 됩니다. 다만 이야기들이 들려주는 말에 마음을 활짝 열면 좋겠습니다. 때로 이야기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어요. 마음을 담아서 말을 건네면 그들은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그렇게 나만의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지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한국인 문학의 세계 진출이에요. 그 길이 옛날 이야기에 있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원형 서사에 대한 보편적이고 심층적인 해석이 그러하고 이야기를 매개로 한 자기 발견과 치유 활동이 그러합니다. 이름조차 없는 K-휴머니타스, K-인문학이 힘을 내는 일에 이 책이 의미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허튼 꿈일지 모르지만 어느 날 문득 이루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옛날 이야기 속의 일들이 늘 그러한 것처럼요. 그들은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2020년 가을 양평 풀무골에서 신동훈